물가가 비상사태라. 이 말이 사실일까요? 사실입니다. 대형 마트나 편의점, 슈퍼마켓 여기서 판매하는 상품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요. 전체 품목 464개 품목 중에 224개 거의 절반이 지난 12월에 대비해서 가격이 다 올랐다는 거예요. 지난 12월에 대비해서. 예. 이게 전년 대비해서 오른 게 아니에요. 지난 12월에 대비해서. 48.3% 수준이니까 거의 절반이잖아요. 절반. 절반이 말입니다. 지금 물가가 다 올랐다는 겁니다. 일반적으로 물가는 제가 기자할 때 취재를 해보면요. 명절 앞두고 물가를 많이 올려요. 설 명절 앞두고 물가를 많이 올리고요. 추석 명절 앞두고 물가를 많이 올립니다. 왜 그때 올리느냐. 물가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적습니다. 어차피 명절에 돈 쓸 거니까 이게 저항감이 굉장히 적어요. 예. 마찬가지로 추석 때도 마찬가지 물가에 대한 저항감이 적고요. 반면에 말입니다.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항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게 명절을 앞두고 매출을 확 늘릴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됩니다. 그래서 공산품의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게 이 명절 앞두고입니다. 예. 전체 품목 464개 품목 중에 224개 48.3% 절반 가까이가 올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. 그런데 여러분 이게 결국 생활물가거든요. 생활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? 지금 사실 생활물가를 보면 충격적입니다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2024년에 생활물가가 2.7%나 올랐습니다. 2019년만 하더라도 생활물가 0.2% 올랐거든요. 2020년에도 0.4%예요. 이게 일반적이에요. 대한민국의 생활물가는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했던 게 지금까지였습니다. 그런데 2021년에 3.2%까지 올라가더니 2022년에는 6.0%. 와, 진짜 많이 올라갔죠. 그리고 2023년에는 3.9%. 그리고 2024년에 2.7%입니다. 심지어 2025년 1월에도 2.5%예요. 이게 여러분 2%, 3%, 6% 하는 게 이게 보기에는 뭐 2% 올라서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게 물가라는 게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오른다 이게 아니에요. 물가는요. 주가처럼 뭐 2,000까지 올라갔다가 1,9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2,000으로 올라가 이런 게 아닙니다. 물가는 한번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계속 그 딛고 올라갑니다. 딛고 올랐는데 그 위에 또 딛고 오르고 그래서 켜켜이 쌓인다고 물가가. 실제로도 보시면 생활 물가를 얼마나 올랐는지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. 지금 2020년부터 비교를 해보면요. 16.72%나 올랐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올랐죠. 생활 물가가. 그런데 2025년 1월에는 더 올랐습니다. 118.52까지 기록을 하니까 100이 기준인데 2020년을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.52%나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. 18.52%. 와, 올라도 생활 물가가 너무 오르죠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생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. 오죽했으면 여러분 물가가 서민을 덮친다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? 그만큼 말입니다. 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주 오른다는 이야기예요. 이렇게 되면 돈 쓰고 싶어도 돈 못 씁니다. 돈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쓴다.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요.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을 덜 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고용도 덜 한다는 이야기가 돼요. 그것은 저성장의 굴레가 앞으로도 계속 간다는 뜻이 됩니다. 특히 말입니다. 생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큼 말입니다. 상황이 진짜 어려워진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
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 진짜 어렵다. 저는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고요. 예. 대한민국의 상황이 물가가 높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. 이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. 그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이 참 좋지 않아요. 저는 하루빨리 말입니다.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. 지금처럼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지 않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저성장은 오래 갈 거예요.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,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는 거 이거 확실하게 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더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요.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법인세 낮춰줘야 됩니다. 법인세 안 낮춰주면 지금처럼 앞으로 고통은 더 힘겹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겁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힘들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